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이 문제로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한글만 써야 된다라는 입장에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초대했고요. 한자를 같이 써야 된다라는 입장에 박광민 한국어문회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교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신 쪽은 사실은 같이 써야 된다는 입장이니까요. 박 의원님께서 먼저 왜 한자를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작가분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네.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어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설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현재 이미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98년도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98년 3월 달에 주간 한국에서 지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제 영어 공용어론 토론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 주간 한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복고일 선생이 영어 공용어론을 썼고 저하고 돌아가신 그 소설가 이은기 씨라고 있어요. 예. 그분하고 둘이 이제 반대론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복고일 씨가 정확히 보지 않았나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분은 앞으로 5세대 안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150년 안에 한국어는 박물관 언어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얼마 후에 조선일보에서 다시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조선일보에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공용어론에 대해서 반대론이 54.9%, 그 찬성률이 46.1%였습니다. 반대 영어 공용어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도 그렇고 독자분들도 그렇고요. 전부 복고일 씨가 얘기한 거는 오피셜 랭귀지였어요. 공문서를 영어로 쓰자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토론자나 독자분들이 전부 커먼 랭귀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유엔 총회나 이런 데서 스페인어나 영어를 이렇게 같이 쓰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지금 영어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예요. 한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자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한자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복고일 씨가 공용어를 한글로만 써놨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제대로 공문서를 쓰자는 걸로 이해를 못하고 국제회의 같은 데서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청에서 발행한 홍보물 중에 추천가라는 걸 영역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아니 한글이 왜 없어진다는 건지 그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들었는데요. 한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이미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대학원 과정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신가요? 시험 문제도 영어로만 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이나 이공계 강의가 영어 강의가 이제 대부분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수리과학부에서도 수학 용어가 전부 한자이고 근데 이것을 한글로만 적어서는 뜻이 통하지를 않고 한자는 또 선생님도 지금은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영어로만 강의를 하고 시험 문제도 영어로만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자를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는 의미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네. 한자어로 쓰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공문서가 왔는데 사사 표기를 꼭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표기를요? 사사 표기를 해주세요. 예. 그 학술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지 발행 기금을 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사 표기라고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사사 표기가 뭐냐? 그래서 제가 담당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담당관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어로 어떤 한자를 쓰겠다. 자, 위원님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이번에 박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의 구성은 그 순수 고유어
고유어와 그다음에 외래어, 그다음에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구성이. 그런데 그 한자 말도 우리 한글로 표기하더라도 전혀 어문 생활에서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말과 우리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한자어가 이미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존속하는 한 영구히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까 과학용어 같은 거 특히 실험실에서 한자를 모르니까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영어로 대신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학술 용어 경우는 사실은 그 쉬운 우리말로 표기를 해주면은 그 대학생들이나 석박사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외국의 학술 용어를 우리말로 학문하는 네, 네. 그런 작업들이 예.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예. 학문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사사 그런 말도 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걸 아예 쉬운 아예 한글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저도 우리 고유어를 살려 쓰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오늘 많이 진행을 하시느라고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피곤하다고 하지요. 예, 예. 그 저는 시들없다 하는 말을 살려서 씁니다. 네. 그 시들없다 하는 말이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면 중세국어의 한자어의 새김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은 피곤할 피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시들어올 피라고 했어요. 네. 또 위태롭다 할 때 위, 받으라올 위, 바들바들 떨. 그러니까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지금 토론이 많이 진행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핵심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요걸 한번 좀 시청자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한번 좀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요. 예, 예. 우리가 훈민정음이 어떻게 창제되었는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음을 나타내는 훈민정음의 그 음표기 방식은 바로 한자의 음을 표기하는 방식을 세종임금께서 훈민정음 창제에 응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훈민정음은 한자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훈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다 하는 접두사이고요. 정식 명칭은 정음입니다. 그럼 바른 소리가 뭔 바른 소리냐? 예. 한자를 적는 바른 소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한자를 적는 방법을 제가 여기 표기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글자로 하나의 그 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서 초성을 취하고 두 번째 글자에서 중성과 종성을 취해서 하나 한자의 음을 나타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세종임금께서 훈민정음 창제에 응용을 하셨던 겁니다. 네, 위원님, 아까 그 어문 생활에 지장이 없다, 한자를 안 써도라는 게 박 교수님의 주장인데 실제로 어문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교수분들이 자기 논문에 쓰는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대강 이럴 때 이런 어휘를 쓰더라 하고 쓰는데 제가 이제 그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네. 어떤 분이 논문에 사고력의 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한자를 써 놓으셨으면 제가 알 텐데 한글로만 써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논문 쓰신 교수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본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분께 전화를 했는데 다 대답을 못하셨어요. 같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 예. 네 번째 전화를 했는데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제 어느 뭐 대학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교육학 사전을 찾아보시고 컨스트럭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한자를 같이 써주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영어로 내가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고력의 구인 그러면 얼굴 구자이거든요. 이렇게 건물을 구축하다 할 때 얼굴 구자에 이거 인할인자 씨앗이라는 뜻.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거나 독서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사고를 형성해주는 그런 그 씨앗, 인자 이것을 말하는 게 사고력의 구인이거든요. 이것을 한글로만 써놓으니까 쓴 사람 본인도 모르고 독자들은 더더욱 모르고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하면 서구의 의학용어, 학술용어들을
일본 사람들이 한자어로 번역을 해 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국어 기본법에 보면은 이번 지금 토론의 주제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국어 기본법 이혼 소송을 한자 측에서 제기를 해서 오늘 변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기본법에 보게 되면은 그 공문서는 전부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네. 만약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어휘일 경우에는 한자를 가로 안에 변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문자 영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글로만 표기를 해도 문자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네. 더더욱이나 학자라면은 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예. 바로 그 가로 안에 그 구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변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 구인이라는 용어도 제가 알기로도 저도 한국사를 전공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써서 근데 지금 읽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교수님 조금 필요하다.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구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고 한자 어휘의 90% 이상은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극단적인 구인 같은 말고라도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그런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자 측에서는 국어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한자말은 한자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 국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자말의 70%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제 시대에 국어운동사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예. 그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말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 조선 총독부가 있습니다. 1920년에 조선어 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일본 말은 한자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 사전에 어휘를 70%를 한자를 집어넣습니다. 고유어를 30%밖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와 대비되는 해방 이후에 우리 한글학회가 1957년에 만든 조선말 큰 사전을 보게 되면은 전체 조선어 어휘 중에 반만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70% 그것이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잠깐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 나라의 말을 제글로 쓰는데 아무런 문자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한자 말이라고 해서 한자로 써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이 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몸속에 뼈를 박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치과의사한테 갔더니 거기 그 치상술이라는 말이 써 있어서 치상술 써 있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베이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자로 같이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뜻을 같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 뭐 한글이고 뭐 한자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대학 교육의 현실이고요. 지금 국어기본법이 이제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어기본법의 조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예,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예. 돼 있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요 다른이라는 말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한자를 요 다른이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네. 한자는 절제의 외국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수천 년 우리가 사용해온 한자가 외국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이 문구를 우리는 다른을 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병기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한자를 같이 쓰면 된다. 거기에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9년도에 공문서 한자 병기안을 이제 각이 거쳐서 발표를 하셨는데 네. 그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공무원들이 한자를 병기해서 공문서를 보낸 것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안 전혀 되고 있다. 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네. 공무원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예. 안 쓰는 겁니다. 교수님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자를 병기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려면 예. 사실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병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렇게 절대로 낮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요. 왜냐하면은 공문서를 원래 공문서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글 전용법은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 48년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서를 한글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는 병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공문서에 꼭 그 어려운 한자어의를 쉽게 알도록 써야 될 경우에는 가로 안에 한자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교과서라든지 대한민국 공문서에 한자가 빠진 이유는 학술 논문에서도 빠진 이유는 한자 말을 한자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전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자 표기가 사라지고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한번 시청자들께서 보실 수 있게끔 한번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최현배 선생님이 만든 로마자입니다. 또 밑에는 한글학회 부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던 환동화 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로자입니다. 왜 이분들이 로마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종의 훈민정음을 아끼고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이와 같은 로마자, 이런 로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종의 훈민정음을 대체해서 쓰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 허웅 선생이 쓴 논문 중에 일부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자 말은 한자로 적어야만 된다면 로마자화는 바라지도 못할 일이 아닌가. 양복을 입어도 한국 사람은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이듯이 로마자로 써도 그것이 다 우리말을 적은 것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어떻게 한글학회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논문을 쓰십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원님, 저게 워낙 논점이 워낙 큰 것이라서요. 저희가 오늘 다 어차피 토론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만 대표적인 상대편 진영의 논점들을 한 가지씩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는요, 예컨대 요즘 젊은이들이 연예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연애라고 써야 되는 연예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한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기하려고 해도 배우긴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한자 교육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중학교에 한문 교과가 있고 고등학교에 한문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900자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900자를 배우게 되면은 1800자 정도를 알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연애라든지 그런 표기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휘력, 우리말의 어휘력이 향상이 되는 것은 그런 한글 옆에 한자를 병기해서 어휘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요. 이 어휘력이 향상이 되는 핵심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사전 모르는 단어가 어휘가 나오면 영어 사전을 엄청나게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우리말에 대해서는 국어 사전을 활용을 하면은 어휘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지적하면은 어휘력 향상은 좋은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어휘력은 저절로 향상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는요. 저희가 한자 배우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특히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부담이 더 늘어나고 사교육비 증가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금 여유 있는 집안의 학부모들은요, 자녀분들한테 한자를 가르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정기 교과에서 한자 교육을 도입해 주면 지금 현재 그 사교육으로 한자를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공교육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교육 균등의 기회를 줄 수 있고요. 또 한글학회 분들이 늘 한문은 전문가를 양성하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는데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중고등학교의 한문 선생님들이요. 한문 교과가 점차 없어지면서 한문 선생님들이 전과 교육을 받고 전과 교육이 전과자 교육이 아니고 과를 바꿔서 받는 그런 전과 교육을 받고 다른 입시 지도나 이런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실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에 나와서 글을 쓸 때 한자를 쓰느냐 한글만 쓰느냐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교육 과정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제대로 교육을 하자.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좀 더 토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